저 문건 증인이 작성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거기 사망을 보면 네. 사망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 요것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입법 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맡겨 가지고 이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좀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재부에다가 이런 긴급 재정 입법권을 해서 이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를 보면요. 저 문건의 가운데 거를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근데 저기에 보면 네.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주지 말라는 그 임금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혹시 갑질 2호증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 1항을 보면 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그 갑질 29호증의 24의 기재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저기 삼성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인은 이제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고, 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의 그런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를 했고, 네. 그래서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증인이 그 현장에 투입한 지휘관이 대령이 2명 있죠. 네. 그 조성현 대령하고 김창학 대령.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성현 대령은 좀 멀리 있었죠, 그때. 원래 부대 위치가 저희 부대 쪽이 아니라 저 강 이북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내에 오기가 좀 힘들다. 네.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굳이 그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한 게 이제 증인이 이제 또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아서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굳이 지시를 한 이유가 그 조성현 대령이 그 무슨 진압하는 파트 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훈련을 시켜온 유일한 지휘관입니다. 수도방위 사령관이지만 제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없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부근 경비나 뭐 이런 그것도 그 부대가 담당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인질 협상을 하게 되면 김창학 대령이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군사 경찰과 또 민간 경찰의 그 전문가들이 사실 거기서 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 경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인질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김창학 대령은 조성현 대령보다는 빨리 왔겠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빨리 도착했겠네요?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조성현 이제 직책은 단장이잖아요. 조성현 네. 단장, 김창학 단장. 네. 이제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또 증인에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행을 해서 네.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지시를 주로 이제 그 조성현 단장에게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이. 그대로 전달한 것보다는 제가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휘관인데 그냥 전달하면 그 지휘관입니까? 제가 해석해서 거기에 맞는 추정 또 필요한 과업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면 조성현 단장도 증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입장을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증인도 이제 나는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건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그걸 따랐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저 말씀입니까? 네, 증인으로서는. 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우리 단장 2명은 제가 당시에 그래도 빨리 그 사람들을 생각한 거는 신뢰하고 있고, 어떤 임무가 구체화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판단해서 정한 건데, 제 입장에서 되게 미안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단장들도 사실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네. 그분들도 지금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그 이제 증인의 재판에 같은 데에서 단장 2명의 그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것 같고, 예. 그 입장은 똑같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지만 네. 여기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지금 증거로 쓰기 위해서 네.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네. 이제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증인이 이거를 많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지금 탄핵 재판이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령관인 증인, 그리고 증인의 지휘를 받는 그 단장 2사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좀 곤란한 입장이 지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이
좀 증언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만 증인의 그 지시를 받은 그런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좀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대령진 있죠? 네. 그분은 그 소속과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707 부단장입니다. 부단장. 그날 같이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이제 특전사에서 화상회 시작한 게 22시 47분이죠. 화상회. 저는 화상의 시간을 모릅니다. 네. 계엄이 선포되고, 네.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사령관이 네. 이제 지휘관들 이렇게 다 해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하라 하고 이제 임무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령관께서 특전사 화상회를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707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화상회 참석 안 했고. 그렇습니다. 1번 헬기에 예, 헬기. 예. 1번 헬기에 탑승을 했고, 예. 이륙한 시간이 23시 22분. 23시 22분 이륙, 예, 49분 도착입니다. 아, 48분이 아니고 49분 도착. 예. 예. 병력은 일지역대를 예. 데리고 갔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철수하고 나서, 그 아까 그 이광희 대령이 네. 증인에게 해준 얘기가 있죠. 그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네. 예하 부대까지 다 마이크로 해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령관의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네.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네. 쭉 들렸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런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 마이크로 해서 화상회의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인식하는 그래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로 뭐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부대원들,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안보폰 예.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모르시죠? 시간을 모릅니다. 네, 시간 모르시고.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36분에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 수 없고 증인은 모르고. 저는 장관 아니면 겸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통화 내역이 있어서. 저는 뭐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고.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의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707이나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주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에 대해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왔습니다.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그 당시 상황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707 단장인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었고 비화폰 통화만 가능했죠.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1공수 단장 이상현 단장은 그때 국회에 가긴 갔는데 차량 안에 있어서 그 화상회의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 1공수 지휘통제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1여단장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화상회의가 연결된 건 아니고 화상회에 나가는 목소리가 예. 들렸. 노재현 중령이 누군가요? 법무실장입니다. 노재현 중령은 사령부 그때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법무실장. 예, 특전사 사령부 법무실장입니다. 법무실장이었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엄사령관이었고, 예,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차례로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예.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비영배 단장한테 테이저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지금 갑자기 공포탄 써야 되나, 테이저건 쏴야 되나,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00시 35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때 워딩은 또 어땠는지,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검찰 조서에는 국회의사당 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김용인 전 장관 등은 제가 그래서 자수서에서도 지금도 거기다 가려올고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장관은 대통령과는 제가 2번밖에 통화했기 때문에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용인 장관은 제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 통화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김용인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인 장관이 어떻게 말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도 또 이제 김현태 단장하고 또 통화를 했죠. 김현태 단장하고는 그 뒤로 10여 차례를 계속 통화했기 때문에 계속 통화했고,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 있던 그 1여단장 이상현 단장하고도 또 통화를 한 거죠. 예.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그 김현태 단장한테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현태 단장도 그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줘서 예. 그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법무실장 노재현 중령이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법무실장이 저 우측 끝에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사령관이 그거는 사령관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옆에 있는 참부장님한테 야, 계엄사령관 전화 좀 연결해봐라. 그래서 계엄사령관 제가 직접 전화를 제가 했고 하면서 무기 사용, 공포탄 테이저건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이 필요하다. 이 말을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상에 전달 과정상에 제가 이걸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그쪽 받아들여서 그거는 제가 12월 10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의사소통하면서 이거 뭔가 오해가 생겨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충장도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밑에 사용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갔습니다. 그 이제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이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00시 50분경에 그러니까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한 게 00시 35분인데 지금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시 50분경에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해서 그 전화 내용은 뭐냐? 국회의 병력, 그러니까 군인, 국회의 병력, 그 다음에 경력을 증원해라. 이제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00시 50분. 동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증원하라고. 증원하라. 예. 증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하고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경력을 증원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더 증원해달라.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막 끊었는데 증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건 있어요. 말이 예하부대 김현태 단장도 건의받으면 거기서 제가 건의를 받는 건데 김현태 단장은 저한테 제가 그 워딩 분명히 기억했잖아요. 사람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건의했지 그거를 저한테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지시켰고 그 승인 지침을 법무실장이 계엄사령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왜 예하부대에서 제가 사용 승인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엄사령한테 건의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랬더니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우선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합참차장, 정책실장,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하고 한 1분 정도 상의하고 바로 이건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 거죠. 순서 맞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전화가 얘기했고 예, 왔습니까? 끊고 다시 전화 왔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그 공포탄 테이저건이라는 그 이런 논의 자체는 그 당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제가 시공실 특임단장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중지시켜놓고 이따가 지금 법무실장이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